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전에 당부한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와대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 늘 이렇게 숙제를 내고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정치학. 자, 이동환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총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굉장히 자주 가셨잖아요. 예. 지난번도 뭐 터키도 갔다 오시고 파리 가시는데. 네. 20번째. 그렇죠. 이 순방 가시면은 청와대는 쉬어요? 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 오히려 더 바쁘죠.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의 공백을 또 메워야 되니까. 예. 네. 그러나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그 뭐 대하 드라마,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의주로 그 피난 가면서 잠시 분조를 했었죠. 세자인 광해군에게 예. 그 일부를 맡기고 의주 행제소에서 본인은 이제 그 뭐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예. 물론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만 그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비유를 한다면 바로 그런 분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당시에 둘로 나눈 것처럼 예. 대통령을 따라서 자 중요한 장관들이 같이 가죠. 수행하죠. 그렇죠. 우선 외교부 장관, 지경부 장관, 뭐 때로 따라서는 뭐 저기도 갈 수 있죠. 예, 문화부 장관이 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예. 예, 문화 행사가 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수석 중에서도 외교안보 수석, 경제수석, 홍보수석 뭐 이런 분들이 다 예.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기후변화 그렇죠. 때문에 미래수석도 가신 그럼요, 거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의주 행제소처럼 컨트롤 센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쪽은 이쪽대로 나머지 정부기구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총리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바로 이 하트라인 역할을 이제 비서실장이 할 수밖에 없죠. 이병기 실장이 하시는군요. 일상적으로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건 지침도 받고 또 보고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분조의 말하자면 그 연락 책임자가 되는 셈이죠. 예. 물론 이 총리가 계시니까 총리가 이제 정부를 내각을 통할하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은 저쪽의 컨트롤 센터와 이쪽에 말하자면 임시 그 이제 나뉘어진 예. 이 정부가 네. 어떻게 긴밀히 연락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끔은 아하. 이제 거기서 약간의 그 말하자면 미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예. 아, 근데 박 대통령 해외 순방하면 뭔가 징크스 이런 거가 좀 떠오르는데 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예. 이번에는 예. 또 사실 또 폭력 집회, 폭력 우려가 되는 또 집회가 네. 또 5일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대개 해외 순방을 갔을 때 징크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다는 물론 아니고 그건 뭐 어떤 우연의 일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해외에 있으니까 그 시차가 예.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긴밀하게 아무리 요새 통신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매일 만나 대면 보고하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차나 일정 그리고 이 대통령 같으신 경우에 거의 외국을 나가면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이 계속 크게 차 있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어떤 때 심지어 그 조찬 회동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는 대개 뭐 교민 만찬이나 뭐 예. 여러 가지 또 맞아요. 다른 행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강행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그 감기 외국, 몸살이, 예. 다녀오셔가지고 감기 몸살 심하게 앓았죠. 예. 네.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하. 유독 징크스가 좀 많았어요. 많네요. 항상 진짜 있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네. 이제 터졌는데 야. 우선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2013년 5월에 네. 그 방미 성과를 뒤덮으니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예.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가셨을 때도 그 최동욱 그 검찰총장 혼외자 네. 논란 예. 이걸로 또 뭐 언론이 거의 도배를 했죠 지면을. 그렇죠. TV조선도 하루 종일 했죠.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특종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시청률 많이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10월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기초연금 공약 그 오락가락 갔다가 이제 대국민 사과하는 예. 게 생겼고 뭐 작년에는 뭐 그 세월호 참사가 참사, 있었고. 그다음에 문창욱 총리 후보자 사퇴 사건 있었고 10월에는 우리 김무성 대표 개헌 발언에다가 심지어 그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그래요. 사고로 오자마자 예. 그렇죠. 예. 사고가 났었죠. 그러니까 뭐 올해도 그 이런 이제 징크스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예. 뭐 그 경우는 다르지만 지난번
이 G20에 네. 가셨을 때 장기간 뭐 저 외국을 가셨었는데 그렇죠. 어쨌건 예.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필 또 서거하시는 바람에 그렇죠.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또 그 서거 소식에 그 뒤덮이는 바람에 그렇죠. 순방 성과나 여러 가지가 좀 묻히는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징크스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그 저 천안문 그 열병식 네. 참석 이후로는 그래도 그 상당히 그 저 비교적 그 순조로운 네. 해외 순방 때도 그만큼 또 어떻게 본다면 3년차 후반기에 넘어가면서 그 뭐 정권 운영이 국정 운영이 안정됐다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어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가 이 스마트폰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 이렇게 싹싹싹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화면이래요, 맞아요. 지금. 네. 충성 메시지, 박 대통령의 충성 메시지라고 저렇게 나오는데, 야, 저거에다가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네. 믿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 또 계속 머릿속에 또 맴돌았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미션을 하나씩 주시고 예. 또 그것이 막 비교적 그 잘 또 저희에서는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이거를 또 그 다 전력을 기울여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중 FTA 당연히 돼야 하는 거지만 그렇죠. 또 대통령이 떠나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한 것의 무게감 때문에도 더 빨리 처리된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아까 이 스마트폰 파리 시간 파리 체크하는. 시간 체크하면서 예.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굉장히 섬세하신 측면이 또 있구나. 우리 김무성 대표가 분명히 저희 언론이 예. 찍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감추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뒤에서 이렇게 다 그 망원 렌즈로 예. 보는 거 알면서 이렇게 연출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러면서 본다면 네. 이렇게 또 체격은 좋으시지만 매우 또 섬세하시네요. 치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순방 가기 전에 사실 네. 서울공항에서 배웅할 때 서로 이렇게 막 빠이빠이 하는 그 모습이 네. 뭔가 뭐 연인이 헤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예.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어요, 사실. 예, 사실은 심지어 뭐 부부 사이도 어떤 때는 또 싸우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화해하고 하는 것인데 예. 네. 당연히 그 대통령과 당 대표가 협조해서 좋은 이런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는 편안한 일이죠. 아하. 예. 그러네요. 어제 네.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대표한테 한중 FTA에 관련해서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이렇게 네,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그 장면이 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 전에 꼭 그 여당을 향해서 좀 미션을 주고 가시는데요. 네네. 왜 이렇게 출국 전에 이렇게 숙제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가 모두의 뭐 분조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외국 순방을 떠나면서 이 국내 정치나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한편에 그 놔두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 계속 그 있을 때는 뭐 노상 아침 저녁으로 보고받고 또 진행되는 거 챙기고 하니까 괜찮은데 예.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이 거의 빽빽하게 차 있고 그다음에 그 대개 이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일부러 대개 비서실장이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저쪽에 아침 시간 말고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때는 유럽 같으면 그러니까 오후 서너 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일곱 미국 시간 차이 같으면 나니까. 한밤에 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시차가 없는 곳은 좀 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옛날에 할 때 보면 각 이제 중요한 거 꼭 보고해야 될 사안을 취합을 해서 네. 실장이 이제 대개 뭐 이를테면 뭐 정책 사안이면 정책, 국회 관련 정무 사안 또 좀 뭐 언론 관계 여러 가지 보고할 거 특별한 게 있다든가 네. 메시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 때 대개 이제 저녁 때 미국 가 계시면 이제 저녁 때 9시 10시쯤 이제 그 같이 앉아서 이제 예. 대표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지시를 이제 받고. 본인이 또 직접 그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옆에 있다가 그럼 바꿔서 이를테면 자 그건 뭐 지금부터는 뭐 홍보수석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떠날 때 한 번 더 이거는 꼭 좀 돼야 되는데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4월에 가실 때 그 성완종 리스트팜은 얼마나 떠날 때 맞아요. 머리 아프죠. 머리가 네. 아프겠어요. 더구나 현직 총리가 지금 연루돼 있어갖고 네. 그 처리 문제부터 그렇고 뭐 이때도 9월 달에도 그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네. 처리해야 되나 이게 또 상당히 저 과제였으니까 예. 네. 그 문제 뭐 당연히
힘을 실어서 좀 잘 처리해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뭐 10월 달에도 이때는 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또 이번에 한중 FTA 동의안 처리. 근데 뭐 대체로 보면 다 그래도 이 당부의 무게가 매우 실려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것을 또 언론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자체가 예. 대국민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압박도 되지만 정치권에 대한 네. 그런 효과도 컸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니 근데 해외 순방 때마다 사실 박 대통령과 뭐 김무성 대표 그 전에 대립도 하고 그랬지만 최근에는 뭔가 찰떡궁합이 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국정교과서 문제, 뭐 한중 FTA 문제, 그리고 무력 시위, 그러니까 예.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같이 보조를 같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슨 어떻게 본다면 그것도 뭐 롤러코스터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총대 맸다가 또 한 번은 약간 들이댔다가 고개 숙였다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쭉 그 반복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총대 무대하고 고개 숙인 무대로. 예, 그래서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총대 매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눈에 띄는데, 예.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앞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한중 FTA, 그 앞에 국정교과서 문제, 뭐 그 앞에도 뭐 공무원연금법, 예. 노동개혁, 뭐 많은 걸 사실은 총대를 메고 하셨는데, 예. 중간중간 이제 가끔 이렇게 개헌론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라는 상하이 개헌 발언을 위시해서 또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 예. 그다음에 뭐 이건 아주 추석 연휴 마지막에 그렇죠. 안심버로 국민공천제 문재인 대표와 합의해가지고 네. 대표하고 맞아요. 전격 합의했다가 네. 또 한번 혼났죠. 물러나셨죠. 난리가 났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은 이제 나름 뭔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거 스마트폰 이거 기자들한테 일부러 찍으라고 보여줄 만큼 계산이 예.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예. 그럼 나름의 전략이 있다라는 건가요? 전략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또 믿고 있고, 네. 또 그 주변에서도 두고 봐라. 우리가 그렇게 맨날 밀리지만은 않는다. 예.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슬슬 곧 이제 예산안 처리 이제 될 것이고, 또 그 선거구 획정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예. 큰 이제 현안들이 대충 요번에 마무리가 박근혜 돼가죠. 대통령 다녀오시면은 마무리되고 이제 개각 정도인데, 그거야 이제 뭐 다 예고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총선 국면으로 본격 진입할 때 네. 이제 마지막 결전이랄까 게임이랄까, 이것이 이제 공천 룰 게임 예. 대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결말 날지가 앞으로 김무성 대표의 위상과도 네. 직결돼 있지 않을까. 전략이 과하지욕을 견디는 한신의 마음? 마음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네. 어려운 한자가 등장을 했는데, 예. 이게 바로 유명한 한신이 동네에서 건달의 바지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수모를 견디면서도 예. 자기 때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네. 결국 유방을 도와 천하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요새 참 가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래요. 뭐 대통령이 건달이냐? 예. 그런 얘기가 그건 아니라 아니고. 그렇죠. 비유를 안 비유하는 하니까. 거니까. 예, 요새 같은 때 같으면은 뭐 심지어 성경에 네.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예. 이거를 요새 카피로 하면 예수 간통한 여자 비호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고. 네, 네. 그건 아니고. 그런 말하자면 지금 참고 견디는 마지막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공천 룰을 본인이 이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동안 주장을 해오셨었지만, 그건 이미 예. 사실상 물 건너간 거고. 예. 다만 이제 과거의 룰대로 5대5 민심 50, 당심 50 이걸 하자는 것이 이제 청와대와 친박 진영의 주장이니까 예. 선수가 왜 룰을 바꾸느냐 하는 게 또 예. 우리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계실 때 그렇죠. 강경하게 그거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 어려울 것이고, 예. 지금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뭐 적어도 한 7대3, 예. 민심 7, 당심 3 정도로 뭔가 본인이 원하는 쪽에 타협과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좀 더 존재감이 좀 그렇군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결국은 것 같으니까 공천을 이제 곧 이제 개봉박두인 것 같아서 관심 수도권이랑 집중됩니다. 전국 네. 곳곳에 지금 친박 벨트가 막 형성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김무성 대표와의 약간 충돌도 좀 예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쩔 수 없는. 뭐 네. 결국은 이제 룰을 지배하는 사람이 게임을 지배하게 돼 있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관심이 집중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